갑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그럼 뭐예요? 당연히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맞죠? 판별식부터 쓰자. 4분의 d.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a, 그럼 끝났잖아. a, b, c에 대한 문자로 어떤 방정식 또는 식을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는영까지 해서 방정식이 제공됐죠? 요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 뭐 하자? 인수분해를 하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0이 된다를 찾았는데 0이 가능한 인수는 딱 하나. 나머지 두 개는 아무리 봐도 두 변의 합이라서 절대로 0이 될 수 없거든. 뭐 예를 들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절대로 0이 될 수 없거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c-a가 있어가지고 0이 가능한 인수 딱 하나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끝이 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가 목적인 거야. 당연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를 쓰게 될 거고, 그러면 뭐 하면 되겠다?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때 빼기 뒤에 이거 마이너스 조심, 분배 다 잘하고. 그래서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변들의 합인데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0이 가능한 인수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겠네. a는 사라지고 나서 0 된다 하면 뭐야? 결국 b-c가 0이다. 즉 b와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답은 3번 하고 끝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해오는 게 뭐야? 그냥 판별식을 사용해 주세요 밖에 없죠. 성호 알았음? 아무튼 됐죠? 끝. 그럼 이제 둘은 질문 더 없는 거? 통과에서는 끝난 거? 아, 406번 오케이. 통호가 어디지? 406번 가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자, 기억. 뭐 중근을 가지려면 니은, 두 실근을 가지려면 디귿, 허근. 일단 뭐 중근, 그 다음에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허근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일단 판별식이라 무조건. 그죠? 그래서 일단 얘도 판별식을 쓰고 나서 고민을 합시다. 4분의 d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 b, b, c, c, a.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전개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2ab, 2bc, 2ca. 근데 뒤에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 있으니까 얘는 뭐야? a제곱에 한 방에 그냥 암산합니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겠네. 얘가 뭐 중근을 갖니? 아, 중근을 가지려면.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면 기억을 풀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요 녀석이 0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요 녀석 한 번만 더 쓰면 결국 뭐야? a-b의 2분의 1 붙여주면 뒤에 있는 식이 a-b의 완전 제곱식, 그리고 b-c의 완전 제곱식, 그리고 c-a의 완전 제곱식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곱셈공식의 변형.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는 얘가 0이 되고 싶대. 2분의 1은 무시할게요. a-b의 제곱과 제곱의 합이 뭐가 되고 싶다? 0이 되고 싶은 게 기억이잖아. 그럼 뭐예요? 셋 다 0이 되면 되고, 그러면은 a, b, c는 0. a, b, c는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중근을 가지려면 a, b, c 같다. 참. 그 다음에 니은도 똑같이 가보자. 니은은 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얘가 양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차피 제곱을 했기 때문에 0 아니면 양수일 텐데 셋 다 0을 만들어 주지만 않으면 무조건 양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세 개가 모두 다 0이 되도록 하는, 즉 세 변이 모두 다 같아지는 상황만 아니면 무조건 알아서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A, B가 다르거나 또는 B, C가 다르거나 또는 C, A가 다르다. 아, 다른 변이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참이죠. 역시. 됐죠? 그 다음에 디귿. 허근을 가질 수 없다. 에이,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 뭐 제곱이잖아. 그래서 제곱들의 합이 음수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알죠? 맞죠? 그래서 허근을 가질 수 없다가 참인 거지. A, B, C가 뭐 허수를 가지면 제곱을 해도 음수가 될 수는 있지만 세 변의 길이가 허수가 될 수는 없으니. 알았죠? 그래서 디귿, 니은, 디귿 다 참. 답은 5번. 그 다음에 명호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니 프린트 잠깐만 갖다 줄게. 자, 요거 494번 하러 갑시다. 성호가 질문이었거든. 갑니다. 494번. 모든 무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상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fx가 어떤데? fx가 일단 전부 다 음수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음수만 나오는데. 뭐야. 그 다음에 요놈. 요놈 어떻게 처리하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가자. 얘는 풀이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첫 번째. 일단 나인식에서 요거. 이 상태로 제곱 빼기 제곱. 맞죠? 그렇게 해서 합차로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9를 넘겨도 되겠네. 자, 어차피 큰 차이는 안 나서 둘 다 뭐 빠르게 방향만 보여줄게. 지금 나는 얘랑 3을 더한 놈 하나 뺀 놈 하나 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우변과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일단 얘나 같은 차수여야 되지. 왜? 똑같은 fx에 똑같이 x 플러스를 넣고 똑같이 3이라는 상수만 더하거나 뺀거나 한 거니까 최고차가 바뀌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우변에 있는 놈을 2차와 2차의 곱의 형태로 뜯자. 그래서 뒤에 거 요거는 정리합시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놈은 3을 가져간 놈은 한 놈은 얘일 거고 한 놈은 얘겠지. 3을 뺀 놈은 얘고. 그래서 얘가 개수가 크네. 얘가 3일 거야. 단정 짓지 말고 최고차에서 모릅니다. 맞죠?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9를 넘겨. 내 기억에 맞다면 마플 시너지의 모범 답은 아마 9를 넘기는 걸 거예요. 우변을 전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x 제곱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5 이것도 전개할 거야. 거기다가 9를 더하면 되거든. 한 번 더 전개. x 4승 플러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5 플러스 9 플러스 4. 뭐가 됐어? 완전 제곱식이 됐잖아. 됐죠? 그래서 위의 녀석의 풀이는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얘의 장점은 어차피 제곱이고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fx 플러스 1이 뭐다? fx 플러스 1이 뭐다? x 제곱 플러스 1을 가져봤을 거다라고 단정 지으면 되잖아. 맞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건 여전합니다. 그죠? 여기도 여전히 몰라. 근데 뭐 제곱해서 안 보여야 되니까 뭐겠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가에서 무슨 조건을 줬어? 어떤 fx는 2차식인 건 알겠는데 항상 음수가 나온다. 그 말은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한다. 물론 음수라고 해서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양수가 되면은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다라는 사실까지는 캐치한 거야. 그러면 뭐임? 요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마이너스 붙은 상태로 제곱을 하다 보니 저기서는 제곱이 안 보이는 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보이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fx의 상태로 돌려가 봅시다. 그러면서 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하던가 해서 가보면 ft는 마이너스 안에서 뭐예요? x가 이제 t-1이 된 거죠. t-1의 제곱에 플러스 2 이거를 전개하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됐죠? 끝. 그래서 fx식 t지만 어쨌든 완성. 그러고 나서 마지막 얘는 뭐예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f라는 어떤 식에다가 얘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2를 대입해버리면 그게 바로 나머지다. 됐죠? 그래서 넘어오자. f에 뭐 넣자? x자리에 뭐 넣자? 2 넣자. 2 플러스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는 그런 a의 곱을 구해주세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찾으면 되지. 됐지? 마이너스 6 가자. 그러면 이걸 풀 거야.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3이 0이다. 1과 3 마이너스. 그래서 t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거는 f 속에 들어간 거.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3이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도 이 안에 들어간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얘가 3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a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이면 되겠지.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답일 겁니다. 알았나요? 494번.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 주세요. 494번 마이너스 3. 됐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위에 거에서는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이 녀석 자체가 최고점의 개수가 음수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해봐. 하나는 이걸 거고 하나는 이걸 겁니다. 맞죠? 둘 중에 누가 맞아요? 상수항이 더 큰 거는 얘야 우변이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거야? 이제 왼쪽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가져갔어야 돼. 최고치의 개수가 음수란 걸 무시하고 가져갔다면은 상수항이 더 큰 거는 얘입니다 해서 이거 가져갔을까?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위에 풀이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해설지는 밑에 거로 갔나 봐. 나는 원래 이걸로 풀거든. 어쨌든 그래서 얘가 앞에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나오죠. fx 플러스 1은 뭔데요? 3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온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풀면 됨. 됐음? 끝. 여기까지.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시고요. 다 되면 오늘 하려는 내용 넘어갈게요. 오늘은 뭐 내용 자체가 개념 설명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녀석이고 이것 좀 조심하세요, 저것 좀 조심하세요 하는 것들이 좀 많은 유형이라 그리고 좀 다이렉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 하는 게 많은 내용이라 개념 설명은 좀 빨리 끝내버리고 바로 이제 유형들, 문제들 좀 많이 풀러 갑시다. 알았죠? 그래서 뭐 개념 설명 한번 하고 쉬고 쭉 갈게요. 알았죠? 자, 일단 정리할 것은 얼른 정리. 자,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뭐 꼭 2차에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 3차가 돼도 4차가 돼도 항상 똑같이 성립하는 거라 차지 너무 많이 하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는 뭐라고 이제 이 단원을 설명을 해버리냐면 그냥 함수 그리고 방정식 그리고 이제 이번 중간고사에는 필요 없겠지만 부등식까지 그 녀석의 관계를 읽어주세요. 라는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이 내용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계속 새로운 과목 배울 때마다 사실 계속 등장할 녀석이야. 그래서 한 번 배울 때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해 나와 버리세요. 알았죠? 근데 너무 이제 2차 얘기에만 매여버리면 나중에 수화 때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수원 때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알았음? 자, 일단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뭐야? 뭐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함수는 알고 있어. 수학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y는 fx라는 함수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뭐 방학 때 다들 했죠?
이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 뭐 하니? 두 함수를 연립이라는 걸 합니다. 맞죠? 뭐 연립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우변끼리 같다라고 듣는 거 있지. 그래서 우리는 fx는 gx라는 식을 만듭니다. 또는 이 녀석을 한쪽으로 이제 이양시켜서 fx-gx 는영이라는 식을 만들어요. 이 식의 이름이 뭐야? 이제 y는 사라졌고 문자 x 하나 남았는데 는영이 붙어 있으니까 뭐야?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방정식이 뭐야? 라고 하면은 그냥 뭐 등식의 한 종류인데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항등식으로 합니다. 그때 방정식이 나왔어요.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냥 방정식 자체만의 정의도 있어. 근데 이번 단원부터는 앞으로는 계속이다. 방정식을 그렇게 읽어주는 것도 있지만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정리해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뭐야? 이 두 개를 꼭 연립한 것 같다. 방정식에서 항상 구하는 건 뭐야? 이걸 만족하는 x값. 뭐라고 불러? 실근이라 부르죠. 근이라고 부르죠. 근. 그 중에서 우리는 실근을 다뤄보자. 자, 방정식의 실근은 근데 구했는데 원래 다시 한번 방정식을 왜 만든 거라고?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정리해둔 게 방정식이라고. 그럼 방정식에서 나온 근은 바로 뭐겠어? 교점 거겠지. 근데 x값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뭐? 교점의 x좌표.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자동화 단어를 뭐 하나 해놓자.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이라는 단어를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의 x좌표랑 같은 단어라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방정식의 실근이 어쩌고저쩌고랑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메인으로 다루게 될 녀석은 바로 방정식에서 만약에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2차가 되어 있다면 if 2차라면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 정확하게 2차 방정식 단어 바로 앞단 우리 오늘 숙제 풀어온 단어에서 딱 4개 배웠잖아. 근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은 뭐 했어? 근의 공식이나 인소문을 썼죠. 근데 인소문에는 대부분이 됐는데 고등부로 넘어오면서는 생각보다 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는 생각보다 인소문은 잘 안 됐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근의 공식 또는 어쨌든 또는 뭐다? 근에 대해서 개수라던가 혹은 허근이니 실근이니 중근이니 뭐 이런 걸 물어본다면 개수라고만 써놓을게. 전부 다 뭘로 풀었지? 판별식으로 푼다라는 도구를 배워왔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교점이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의 차라던가 알파와 베타의 역수의 합이라던가 알파와 베타의 제곱의 합이라던가 기타 등등 이런 녀석들을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뭐 써왔어?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뭐가 나온다면 P 플러스 QI 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뭐 썼어? 또 켤레 근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맞죠? 그렇게 4가지 도구를 배워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뭐 만약에 우리는 함수의 교점 x좌표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두 함수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방정식이 하필이면 2차가 되었다. 그러면 2차 때 배웠던 이 4가지 도구를 쓸 수 있겠지. 그거를 함수에서 뭐라고 물어보면은 다음 4가지 도구 중 하나를 쓰세요 인지 무엇을 물어보는지와 도구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두자라는 게 그냥 이번 단원의 목적인 거니.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뭘 물어본다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교점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지.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1,3과 5,7입니다. 이런 거. 그렇다면은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가서 근의 공식을 쓰세요 또는 인수분해 쓰세요 하면 되겠지. 두 번째 만약에 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뭐야? 근의 개수랑 동일하니까 판별식으로 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정답 패스. 네 번째 녀석 만약에 교점 중 하나에 대하여 x 좌표를 구해봤는데 허그는 안 나오고요.
P 플러스 Q 루트 M 꼴의 무리수가 나왔다. 그러면 켤레건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물론 계수가 유리수인지 확인. 알았음? 그 네 가지를 다이렉트로 슉슉슉슉 연결해 두는 게 이번 단원이라고. 그래서 물론 연립을 해야 될 때가 훨씬 많기는 할 거야. 그래서 뭔가 연결시켰다, 외웠다, 그냥 물어보면 바로 쓴다 보다는 연립을 실제로 하는 일이 훨씬 많기는 하겠지만 뭐 요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쓴다는 걸 바로바로 연결시켜 놓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작업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세 번째 거 요게 중요하다. 근데 뭔지는 좀 이따 문제를 보면서 풀어봅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는 내용의 한 80%는 끝난 거예요. 딱 요 두 개 설명하고 끝날 거거든. 부등식은 지금 안 할 거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거 하기 전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워낙 그 비중이 적어. 물론 학교 시험에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양은. 근데 얘네들이 훨씬 어렵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2학년, 3학년에 돼도 계속 쓰는 건 얘네들이라서 최대 최소보다는 양이 훨씬 적고 좀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70% 끝났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반반. 알았어요? 자, 어쨌든 요 네 가지에서 여기로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요 세 번째 것만 아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오늘의 큰 흐름은 이게 다야. 여기서 이제 심화 유형으로 여러 가지 넘어가지. 예를 들자면 부정방정식. 예를 들자면은 정수근. 예를 들자면은 공통근. 근데 이거는 셋 다 여러 가지 방정식 중 연립 방정식에서 나온 얘기고. 또 뭐 있어? 그리고 또 뭐 있어? 또 어떤 거 있을 수 있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등식을 넘어갈 예정. 거기서도 또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래는 지금 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어려워하던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이 있을 거야. 자, 그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라고 주는 거 있잖아.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런 문제지. 또는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3보다 크다. 이 녀석의 이름을 보통 근의 분리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기억이 안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실근의 부호 같은 녀석은 보통 뭐 예시 문제는 아까처럼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뭐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인데 합과 곱과 판별식 봤던 거. 그 문제고 근의 분리는 한 판 축 하면은 아마 대부분이 알 겁니다. 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녀석이 아마 선행이라서 근의 분리는 빼고 수업하는 학원들도 꽤 많이 있고요. 배웠던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런 것들 알았죠? 거기까지는 이번 시험 대비로 할 겁니다. 알았죠? 일단 너네들은 학교 시험이 있잖아. 거의 대부분 너희들 학교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끝날 거야. 그래서 오늘이 시험 범위의 마지막이라고 봐도 돼 사실은. 근데 이 중에 이 중에는 아니고 내가 이제 다루는 세종에서 다루고 있는 세종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한 40%, 30% 정도 되는 학교들이 또 어디로 많이 넘어가냐면 고차 방정식에서 끊거나 아니면 연립 방정식에서 끊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끊어지는 학교들이 대부분 있거든 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두 개 섞어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수업 해버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플 시너지까지는 공통으로 진행하고 시험 대비 교재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각자 시험 범위에 맞는 걸 갈 건데 저희 학교 아직 시험 범위 안 나왔어요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공통 범위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풀자.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지고가 뭐 연립 방정식, 고차 방정식 안 나간대. 그냥 최대 최소에서 끝난대.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얘네들은 빼고 풀셔도 돼요. 마플 시너지는 이미 한번 풀려 있을 거고. 알았지? 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가 진도 나가는 걸로는 마지막 주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 대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출 문제 모으면 내가 전에 줬던 교재 있지. 걔네들 이제 들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마플 시너지 말고 내신 고쟁이나 뭐 기타 등등 좀 어려운 문제집 몇 개 던져줄 수도 있고. 아무튼 알았죠? 자, 말이 되게 많네 오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설명합시다. 진짜 별거 없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셔. 뭐 하면 돼요? 부탁입니다. 그래프 좀 그리세요. 끝.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부분만 설명하면 있잖아.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은 게 쭉 넘어가 보자. 뭐 너희들은 책은 안 넘어가도 돼.
여기 실근에 보 있네. 어, 아, 됐다. 꼭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문제집들이.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제한된 범위에 있는 경우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갑니다. 뭐요? 꼭지점이 잡혀 p 혹은 축이라고 할게. 축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꼭지점이 또는 축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 외우고 있으면은 멍충멍충. 알았죠? 이거는 외우라고 해서 정리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수학의 정석 얘기를 꺼내죠.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를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말로 서술하듯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기본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네모 박스가 하나 들어가는데 빨간색. 거기에 보면 이런 녀석들을 쫙 정리를 해둡니다. 내가 이제 정리해주는 것들이나 교재를 보면 그 너희들 센이나 이런 거 보면 개념 설명이라고 하면서 그 A 단계 앞에 뭔가 막 개념 설명 정리돼 있잖아. 공식도 있고 판별식도 있고 하면서 그런 녀석들이랑 거의 똑같은 게 빨간 색깔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석에도 이참수의 최대 최소 파트를 보면 다 이걸로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쳐놨어.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있잖아. 그 바로 위에는 말로 쫙 서술을 하고 있거든.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참수의 최대 최소 값은 그래프를 그리면 알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얘가 등장해. 그냥 그 말을 한마디만 딱 읽어보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굳이 이제 그래프 그려서 너희들이 확인을 할 때 이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정도. 그런 의미에서 얘를 써준 건데 애들이 이걸 외우고 있어요. 환장합니다. 뭐 이미 외워버린 사람들도 이거는 버리세요. 내가 웬만한 거는 이미 외워둔 거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외우는 게 좀 적잖아. 그런데 요 녀석은 그냥 버리세요. 저걸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느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고 싶다. 그럼 그냥 뭐 하면 됐나? 그래프만 그리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거는 뭐 축도 있지만 좌표축은 아니고요. 좌표축은 갖다 버리시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대신에 지금 저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누구? 범위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지. 하여. 그렇게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아,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네, 여기서 최소가 나오겠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거를 값을 넣어서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자, 그다음 거기에서도 약간 응용형, 활용형 유형이 있습니다. 그 응용형, 활용형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는 이제 뭐 치환형,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 활용형. 그런 거 있잖아. 뭐 돼지우리의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꽃밭이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또는 뭐 쓰레바지의 뭐 물바지였나? 물바지의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단면의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넓이의 최대 최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해지고 치환형은 뭐 너희들이 조심만 하면 되고. 알았죠? 그 정도까지 하면 이번 단은 끝이에요. 알았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갈까?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은 살짝은 패스를 할게요. 알았죠? 자, 몇 번으로 가보냐면 일단 502번 풀고 계실래요? 내가 번호 한 3개에서 5개 정도 써놓을게요. 근데 막 판별식 써보자 약간 너무 이런 느낌이 나는 문제들은 그냥 뺄 겁니다. 자, 요렇게 3개.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좀 이따 다시 풀고 일단 요 3개 갑니다. 요거 3개 풀이하고 잠깐 쉴게요. 자, 502번
2차 함수와 뭐 실수 k가 다시 2차 함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한다? x축에 접한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만 보고 눈에 뒤집어지지 말고, 맞죠? 눈이 뒤집어지지 말고 얘는 항상 뒤에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다? x축과 2차 함수가 어떻게 된다? 접한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해주는 거지.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다? 두 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하나는 2차 함수인데 하나는 반드시 x축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축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뭐가 되고 y는 0이 되고, 그래서 우변끼리 같다라는 연립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보통 x축과 만난다라고 하면 바로 는 0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사실은 y는 0과 연립을 한 거다라는 거 자꾸 잊지 말고. 그래야 나중에 함수들이 복잡해져도 교점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무조건 연립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되겠죠. 어쨌든 얘가 0입니다. 얘가 뭐 한다? 접한다. 접하니까 뭐 한다? 판별식이 0이다. a 정리할까 바로. a제곱에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b까지. 얘가 0이 된다. 사라져. 이게 뭐가 된다?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뭐 하자?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2차항은 사라졌으니까 k에 대한 1차항. 그리고 k가 없는 상수항. k에 대한 상수항이죠. a제곱에 마이너스 b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뭐예요? 둘 다 빵빵 되어져야지. 그래서 a는 1, a가 1과 b도 얼마? 1.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2 해서 2번 나오겠네요. 됐죠? 요거고. 그 다음 509번으로 가봅시다. 509번 요거는 쉬었다가 하나 더 풀 거야. 이거랑 비슷한 문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자, 갑니다. 2차 함수가 있었어. 그리고 x축이 있었어. 우리가 만나는 점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의 좌표를 일단 알파, 0, 베타,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얘를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게 5. 아, 그래서 뭐로 넘어올지 딱 예상이 되나? 바로 뭐 해야 돼,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었다 치면 x축이니까 또 는영이 되겠죠. 뭐 해야 돼? 이걸 만족한 x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합과 알파 베타의 곱이 와야지. 그래서 자, 아까 내가 여기 중요하다고 한 거 뭐?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이 나오는데 두 교점 지금처럼 사이의 거리라고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극락에서의 관계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그 중에서도 무조건 얘입니다. 자,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도 가능하네요. 근데 그거는 너무 대놓고 극락에서의 관계를 쓰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구하시오. 뭐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구하시오.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전부 다 뭐야? 그냥 너무나도 대놓고 극락에서 관계를 요구를 하고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넘어가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그 녀석은 너희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 얘를 떠올리지 못하거든. 그래서 얘 좀 잘 기억하라고 하면서 쉬었다가 좀 이따가 풀 문제 그거 풀 때 좀 잘 풀어봅시다. 알았죠? 지금은 너무 쉽죠? 그래서 뭐 하면 돼? 얘랑 얘 가지고 곱셈공식의 변형을 들어가자. 뭐야? 25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알파 베타를 4배 해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5는 0입니다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a를 찾는 게 아니죠. a의 합을 구하니까 또 답을 낼 때는 뭐? 또 극락에서의 관계로 답을 쓰면 되겠지. 알았지? a 값을 a1, b1이라고 할 때 저 4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4의 부호 반대한 4가 뭐야? a1 더하기 a2. 맞죠? 끝! 자, 어쨌든 509번 유형은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20번으로 가볼까? 그 사이는 유형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자, 이번에는 그냥 또 함수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되게 기본 유형 가지고 왔어요. 쉬고 나서는 이런 문제 안 풀 거임. 함수와 함수가 직선이죠.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바뀐 거야. 그러나서 두 점에서 만나자, 뭐 두 점 사이 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 점에서 만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다? 연립해서 판별식 쓰라는 얘기지. 맞지? 연립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뭐 하자?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는 게 연립입니다. 바로 이항 좀 시켜도 될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니까 얘가 뭐 하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놓고 판별식 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얘가 0 되면 됩니다. k는 마이너스 4. 끝. 답은 1번. 자,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싶은 게 이게 다는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싶냐면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기는 해. 자, 이 말이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두 점에서 만나세요라고 하고 있다. 그럼 이 문제 풀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만약에 바뀐다는 사람? 근데 잠깐만.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그죠? 왜 갑자기 0이 됐어? 답 이거 아닙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양수잖아. 그럼 k는 뭐야?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큰 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3. 땡큐. 어쨌든 여기서 저 서로 다르다는 말이 빠지고 그냥 두 점이 됐다. 그러면 이 문제 풀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 네. 그거 붙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에서는 두 실근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말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함수 얘기를 출발했잖아. 함수 얘기에서는 두 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서로 다릅니다. 서로 같은 두 점이라는 말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겁니다. 무조건. 알았죠? 또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도 판별식 0보다 커야만 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풀자고 한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이 사실 잘 안 만나거든.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대부분 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방정식에서만 그걸 막 강조를 보통 듣지. 강조하는 걸 듣지. 뭐, 야,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달라라는 말을 방정식에서 계속 하잖아.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함수에서 갑자기 학교 시험에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순간 아, 이거 점이 곧 실근이니까 아, 두 점이면은 두 실근, 두 실근이면은 서로 같을 수도 있네. 밤에 시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서 바로 틀려버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함수에서는 두 점을 절대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지 같은 두 점, 즉 뭐래요 그게? 아, 접점. 접해버린 상황을 우리가 두 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알았죠? 네,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요 유형 6번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하자고 했던 요 녀석이랑 뭐 등등등 뒤에 있는 조금 난이도 높은 유형 좀 응용하고 있는 유형들을 위주로 좀 풀어봅시다.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 515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방정식 때도 약간 좀 더 훨씬 더 응용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이거는 다시 약간 기본에 가깝게 넘어온 녀석이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뭐야? 이거란 말이야. 이때 너희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작업. 이 식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또 근과 계시 관계 써가지고 답을 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그냥 x만 들어간 거. 그냥 얘가 필요할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능력만 붙이라는 얘기야.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두근을 우리가 직접 알파 베타라고 부른다면 알파 베타의 합은 5가 될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은 6이 되겠지. 더군다나 이번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해서 알파 베타를 찾아도 되지만 원래는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유형을 가니까 인수분해 안 된다고 치고 이대로 갈게요. 근각의 적용대로 갈게요. 그때 이 녀석의 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근의 합. 근데 그 근을 우리가 뭐 만약에 x1과 x2라고 부른다면 결국 그는 x값이거든. 근데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f가 0이 된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가 0이 되도록 하는 것 여기 입장에서 보면 결국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알파 베타니까 여기도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근을 우리가 x1, x2라고 부른다고 했지. x 값을 살펴보면은 2x-1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 1 넘어가고 2 나눠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x2 또한 뭐야? 2분의 베타 플러스 1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합을 구하러 가는 거야. 합은 뭐겠어? 알파 베타와 알파 베타의 합과 2가 되고 2 하면 되고 여기다가만 50원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분의 7.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지금은 아직 익숙치 않아서 좀 느릴 수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 되면 이게 훨씬 빨라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f2x-1의 근을 구하세요. 뭐 fx-7의 두 근의 합을 뭐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때 절대로 그 f2x-1 는영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풀었던 건 중딩 때 풀입니다. 지금은 이젠 달라졌어. 근각계수관계 배웠잖아. 알았죠? 그 녀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풀이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알았죠? 그거 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뭐 똑같은 얘기 펼쳐지는데 일단 정리부터 하시고 다 됐나 그럼? 실근의 부호랑 최대 최소 빼고는 다 한 것 같은데 책에 있는 건 거의 다 했네. 자 그러면 유형 다음 장 8번, 9번, 10번, 11번 쪽으로 가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유형들이 유형 앞에 1, 2, 3, 4, 5, 6 쪽에 있었습니다. 다음 뭐야? 유형 1, 2, 3, 4, 5, 6 쪽에는 이차함수와 x축과의 얘기. 지금 유형 8번, 9번, 10번, 11번은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얘기. 알았지? 두 함수가 달라진 거 말고는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라서 그냥 다 뺄게요. 그럼 뭐 판별식 쓰라고 하면은 판별 쓰면 되고. 맞죠? 두 근을 구하러 가면 인수분해나 이런 걸 통해서 근을 구하면 되고. 알았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있다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이제 유형 15, 16, 17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고 그 전에 너희들이 유형 8번, 9번, 10번 그쪽에다가 어떤 유형에다 붙이든 상관은 없음. 그 유형이 없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어디다가 너희들 붙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냐 보자. 유형 5번, 9번 싫어. 유형 7번 쪽에다 붙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자 갑니다. 판별식을 쓰라는 문제는 아니야. 가자. y는 x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2x 플러스 k 그리고 y는 2x 플러스 3과 만나는 두 점. 잠깐만 이러면 2x가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고치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k의 값을 구해볼래요? 이겁니다. 기기.
이루트 5, 이루트 5. 내가 말과 행동이 달랐죠. 이루트 5. 자, 풀었나요? 이참수와 직선이죠.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 자, 뭐야? 교점 사이의 거리는 근각에서 관계로 넘어갈 준비하라 그랬죠. 됐죠? 그래서 일단 연립을 하긴 합시다. 뭐 저런 얘기를 떠나서 일단은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지? 연립을 한다. 자, 그래서 연립해서 2항까지는 바로 갈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을 만들었다 치자.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뭐 만약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합니다. 그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는 거는 알파 베타 빼면은 뭐야?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2예요. 자, 요거를 이제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있잖아. 자, 그림을 그려봐. 2차 함수와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와 x축에서는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가 알파 베타 뺀 게 맞았어. 근데 지금은 직선이잖아. 어떤 직선?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요 거리가 2루트 5라는 거지. 근데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는 알파 베타로 줬잖아. 그러면 얘들아 다시 질문할게. 알파 베타 뺀 게 2루트 5야? 얘가 알파 베타의 차잖아. 여기까지 일단 됐어. 그래서 보통은 뭐 하냐면 이건 쓰지 마. 보통은 뭐 하냐면 얘를 알파 콤마 막 2알파 플러스 3 얘를 베타 콤마 2베타 콤마 2베타 플러스 3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요.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일단 1절. 저 거리 2루트 5가 알파 빼기 베타가 아니라는 거. 뭔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1절. 자, 2절 간다. 그래서 저 알파 베타를 뺀 녀석을 빨리 찾아오는 방법은 바로 뭐를 나는 좀 항상 살리라고 하냐면 이거 기울기. 얘 빨간 색깔 기울기가 2라는 거 좀 살리세요. 길이비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5잖아. 그래서 얘가 2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음? 1대 2대 루트 5거든. 알았죠?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얘를 2배 했네. 그럼 얘를 2배 하면 되겠네. 그래서 알파 베타의 차가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 베타의 합은 알파 베타의 곱은,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파 베타의 차의 제곱은 알파 베타의 합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4배 해서 빼면 되죠. 그래서 k가 0 나와버려? 아니지. 얼마야? 12, 28, 그럼 7? 난 9라고 예상했는데. 아니지. 28에 제일 만들어야 되니까 8이네, 8. 9가 아니라 8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나 계산 제대로 했니? 수상해. 4K는 28 빼기 4 빼기 4네. 6이네 6. 는 8이 아니라 K는 6이네. 됐죠? 뭘 자꾸 거려. 뚜렷 증후군 생겼어? 자, 어쨌든 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요거 조심하라고. 이게 너네 교육과정 전에는 있잖아. 이 유형 자체를 많이 넣어놨거든.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근데 왠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너네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얘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나도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연습을 시킬 수가 없어서 계속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6년 전, 5년 전쯤 이 유형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마플에 있었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유형 15번, 16번에 별표 한 3개씩 박아 놓으세요.
요거는 오늘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일단 유형 17번부터 빨리 하고 오자. 자, 최대 최소. 자, 어디로 갈 거냐면은 자, 두 문제입니다. 역시 기본 문제는 안 할 거예요. 알았죠? 568번. 안 한다고 해놓고 하나는 하는 것 같다. 568번.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575번. 두 개.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 유형. 근데 유형 자체가 약간 응용형? 하나만 더 하자. 586. 세 개. 요거 세 개는 기본 유형이라서 그냥 조금 시간 짧게 드릴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568번. 쭉 넘어가야 되네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치수를 찾아주세요. 무조건 뭐 하라고?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고, 명호야. 알았어? 자, 그래프 그리자. 좌표축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는 대칭축만 살리면 된다. 그래서 뭐야? 최고층에서 양수 신경 쓰고 축 어디에? 2에 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어진 범위만 표시를 잘 합시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 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볼 거야. 표시를 딱 하고 나면은 최대 최소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럼 눈으로 본 거에서 최대값을 찾고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지. 그리고 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야? 1, 4, 3, 8. 최소값은 2 넣어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냐? 4, 8. 맞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7.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575번. 이번에는 뭐 하고 있어? 뭔가 똑같은 식이 두 번 이상 반복된다. 우리 인수분해에서도 그랬고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그랬지만 똑같은 식이나 수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 뭐 했어? 우리는 치환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가 뭐 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써봅시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2t 똑같지? 플러스 2t에 플러스 5가 됐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풀면 되니까 뭐 하면 돼? 당연히 그래프 그리러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축은 일단 1인데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하지. 맞지? 그 범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최대 최소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범위라는 걸 구해야 돼요. 여기서 상식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 범위를 구하겠다. 근데 누구에 대한 범위? 당연히 t, 새로운 문자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 이거 도형의 방정식에서 더 많이 필요할 거야. 범위를 구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거는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랑 동일한 겁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보면은 우린 이걸 범위 찾아야 돼 라고 하거나 뭐 거꾸로 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어쨌든 t의 범위를 찾아주세요라는 말은 최대값을 찾아주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야? t의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t가 뭐야? 얘잖아. 얘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고 와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시 뭐 한다? x에 대한 2차식 한 번 더 또 엎어져 있는 거로, 그리고 또 축을 찾아줍니다. 됐죠? 근데 이번에 x의 범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범위를 표시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놈은 2일 때 최대값이 나오네. 다시 한번 2 넣어주면 얼마예요? 4죠? 자, 다시 한번 최대값이 4가 됐고 최소값은 없다. 그러면 t의 범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값보다는 작겠지. 근데 최소값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작아지겠지.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4보다 큰 녀석.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최대값은 축이 아니라 4에서 발생한다는 걸 역시 눈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집어넣으면 답이죠. 얼마야? 마이너스 3이냐? 이상한데?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3인데? 뭐가 이상한데? 우리 뭐 잘못했나 봐. 뭐지? 아, 4보다 작거나 같잖아. 에이씨, 왜 크거 나갔니? 자,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4가 여기 있으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축에서 발생해버렸네. 1 집어 넣어주면 뭐 나와요? 슉슉슉 6 나오겠네.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됐음.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나요, 여러분? 됐죠? 다음.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586. 자, 요거는 갑자기 조금 뭐 생뚱맞은 유형이기도 한데,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나오는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저기 그거 했잖아. 항등식에서 이 말 했잖아. 뭐 얘기했었냐면 항등식에서 했던 얘기다. 한 번 더 씁니다. 어떤 주어져 있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x와 y에 대하여 뭐 하자? 항등식을 만들어 주세요. 혹은 그때 내가 2차 식에 대한 최대 최소에서도 또 만날 거야 라고 했었지. 그때 뭐 하라고 했었냐면 만족하고자 하는 조건식을 항상 y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얘가 x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그 나온 녀석을 뭐 해주세요? 항등식을 만들고 싶은 식 혹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식에다가 뭐 해주세요?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알았지? 그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하래? 뭔가 움직인다라는 말로 살짝 바꾸기는 했지만 어쨌든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저 직선의 방정식에 넣으면 성립한다 아니냐.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뭐를?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0이다라는 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랑 뭐가 달라? 지금 이 문제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녀석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된 겁니다. 아까 내가 쓴 거. 그래서 뭐 하자? 주어져 있는 저 만족하고자 하는 식을 뭐 해주세요? 꼭 y는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는 식으로 표현을 바꾼다.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데다가 대입을 해버리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니까 전개해주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6x의 플러스 9가 나오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된 거니까 뭐 하면 되겠네? 슝. 그리고 축은 슝. 어디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다. 그죠? 됐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왜?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넣자. 그럼 뭐 나와? 2분의 9 마이너스 9 플러스 9 답은 2분의 9 4번이 답이겠네요. 됐죠?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음? 요? 됐죠? 됐죠? 자, 이 유형에는 중요한 게 없냐? 아니. 591번 별표. 591번 문제 별표. 됐다 중요합니다. 알았죠? 요 녀석 진짜 중요합니다. 숙제로 잘 풀어오도록 하시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아까 건너뛴 유형 15번, 16번. 자, 이번 시험에 유형 15번, 16번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설명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는 15번, 16번 지금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고재인 같은 교재 보면은 진짜 기본적인 내용 한두 개만 넣거나 아니면 다 빼놨어. 언제 나올 거거든. 부등식에서 나올 거거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두 가지 유형을 보통은 저 뒤에서 설명해요. 부등식에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은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 정도가 100% 모든 것들을 물어보지는 못해.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실근의 부호. 그리고 두 번째는 근의 분리. 자, 유형 15번의 이름이 실근의 부호고요. 유형 16번의 이름이 근의 분리입니다. 근데 여기 마플 시너지를 보면은 근의 분리 유형 16번 이름 뭐라고 해놨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해놨죠. 그래서 실근의 위치나 실근의 크기라 부르는 문제집도 있고
내가 한 것처럼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유형이 있는데 문제집이 있는데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수학의 정석이 이제 우리나라 교재 아닌 거 알지? 우리나라의 그 홍성대 씨가 번역을 한 거지 실제 교재는 일본 교재로 알고 있어요. 어떤 원본은 물론 요즘은 많이 각색돼 가지고 우리나라 거로 맞게 맞춰놨을 텐데 처음에 등장을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정석에서 용어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쓰는 용어들보다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많았음. 그래서 그 한자어로 된 용어들을 요즘은 점점 한글로 바꾸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근의 분리라는 명칭을 보통 실근의 위치라든가 실근의 크기라는 식으로 조금씩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근의 분리가 제일 많으니까 일단 참고는 하시고. 어쨌든 실근의 부호나 근의 분리는 이 문제가 근의 분리입니다. 이 문제가 실근의 부호입니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 되거든.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 이제 설명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두 근이 아까 했던 거죠.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또는 두 근이 부호가 달라요. 다름.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5번 유형 문제 뭐 있냐? 550번 보면은 두 근이 모두 음수. 551번을 보면은 다른 부호. 552번은 다른 부호. 뭐 두 근이 모두 양수 이런 것도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근의 부호에서는 딱 풀이를 세 가지 용어로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 합, 곱, 판. 그냥 너희들은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명칭을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세 가지를 찾아줘. 뭐? 일단 합과 곱과 판별식을 써야 한다까지는 외워주세요. 알았죠? 근데 그게 각각 뭐가 되는지는 만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 승민 씨,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양수 두 개 더하면 뭐야? 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 손 없을 거거든. 그래서 뭐 곱도 양수, 음수면 합하면 음수,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 여기까지 다 만들 수 있잖아. 자, 근데 부호가 달라. 더하면 뭐야? 몰라요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봅니다. 왜? 몰라서. 그것도 기억해놔. 몰라서 안 보는 거는 알게 해주면은 봐야 된다는 얘기도 포함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등장하는 실근의 부호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호가 반대인 것들끼리 곱하면 뭐가 돼 명호야? 음수.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양수와 음수라는 말 자체 또는 부호가 존재한다는 것도 0보다 크다 작다지. 자, 결국 양수, 음수라는 명칭, 뭐 부호가 있다라는 명칭에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는 어떤 근이다? 실근이다. 왜? 허수는요, 부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 부호는 존재하지. i와 마이너스 i. 근데 양수와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양수, 음수는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i라는 게 0보다 커? 작어? 아니. 가상의 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기 때문에 수직선에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의 이름이 정확하게는 실수직선이에요. 알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실수직선 두 개를 90도로 만들어 놓은 걸 좌표평면이라고 거기다 그릴 수 있는 거를 함수라 하면은 함수는 당연히 실수의 범위인 거는 상식. 함수에서는 허수 안 다루거든. 함수는. 방정식은 다뤄도. 어쨌든 부호라는 게 존재한다는 말에서 너희들은 이미 뭘 알고 있다? 실근이란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이름이 근의 부호가 아니라 실근의 부호인 거고 실근이면은 판별식 뭐 해야 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번에도 역시 두 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근일 수도 있지만 서로 같은 근일 수도 있거든. 그럼 얘도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판별식은 0보다 뭐 하겠어요? 그냥 크겠죠. 왜? 부호가 반대인데 어떻게 중근이 나와? 맞죠? 자, 그런데 또 결론 하나 더. 부호가 반대일 때는 판별식 본다 안 본다? 이번엔 안 봅니다. 왜? 0보다 커야 되는 걸 알지만 보지 않아요.
얘는 몰라서 못 보는 거라면 얘는 안 보는 거야. 왜? 어? 잘 모르겠다고? 어. 왜 그러냐면은 이 말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넓은 범위.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을 찾아보면 얘로 그냥 좁혀질 거라서 안 봅니다. 왠지 지금부터 설명한다. 여기서 합과 곱을 보세요라는 말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근과 계수 관계를 쓰세요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곱이 음수입니다라는 걸 보면은 저 방정식에서 뭐 a분의 c가 음수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a와 c를 나눠서 음수라고 하면은 a와 c를 곱해서 음수인 거 알고 있거든. 근데 판별식이 뭐야 얘들아? b제곱에서 마이너스 4ac에 ac를 빼는 거잖아. 근데 b제곱, 제곱만 해도 이미 0 아니면 양수일 거거든. 근데 ac가 무조건 음수인데 뺐다. 그 말은 얘는 무조건 뭐다? 이미 양수야. 실제로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막 2보다 큰 거, 3보다 큰 게 되어 있을 거야. 이미. 근데 우리 굳이 0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밝힐 필요 있어? 아니요. 그래서 얘는 중복돼서 안 봅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른 두근이 주어진다. 뭐 두근의 부호를 서로 다르게 해주세요라는 문제에서는 판별식은 아예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왜? 다 곱이 음수. 물론 본다고 해서 틀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런 문제 2차 방정식을 만났어.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럼 뭐만 하면 된다? 곱만 음수. 그래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n-1이 음수입니다 하면 끝나요. 알았죠? 551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지는데 그럼 뭐다? 역시 곱이 음수. 즉 상수항에 해당하는 2k-4가 음수입니다 하면 끝나요. 답은 보자마자 3번 나올 거야. 550번 두 군데 모두 음수. 그럼 뭐 하면 돼? 합과 곱과 판별식을 봅니다. 합을 보면은 뭐야? 마이너스 2죠. 곱을 보면 뭐야? k 플러스 6이죠. 그 다음에 판별식을 봅니다. 1 마이너스 뭐하냐? 맞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일 겁니다. 얘가 뭐 하면 돼요? 두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서로 같은 두근인지 서로 다른 두근인지 모르니까. 곱을 왜 안 썼지? 그래서 합은 뭐야? 음수 두 개 합했으니까 음수. 근데 이미 만족. 곱은 양수. 그래서 너희들은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연립 부등식을 풀면 되죠. 그래서 연립 부등식 때문에 사실 그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좀 다채로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K를 이런 데 써야 되거든. 1차에 써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너희가 2차 부등식을 안 풀잖아. 여러 가지 부등식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사실 안 내거나 내봐야 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야. 1차 부등식 정도만 연립하고 끝이거든. 그래서 보통 학교쌤들이 중간고사 때 잘 안 내요. 낸다면은 어차피 기말고사 때 낼 거니까 그때 어렵게 내버리고 중간고사 때는 안 내고 다른 거에서 어려운 걸 보통 내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까 설명하는 거고. 왜? 1차 연립 부등식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알았죠? 그게 첫 번째 유형, 실근의 부호고요.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이 경우 잘 들어. 2차 방정식이 뭐 두근이 모두 양근을 가지세요.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세요. 두근의 부호가 달라지세요라는 문제를 보면은 너희들의 머릿속에 실근의 부호라는 글자가 좀 떠오르고 또는 실근의 부호라는 명칭은 안 떠오르더라도 양수, 음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다? 합곱판을 보자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근데 그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두 군데 모두 양수니까 합하면 양수,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 이런 거 하면 되고 판별식은 이제 실근 허근에 대한 명칭으로 가면 되는데 부호가 다른 녀석은 합은 안 보는 이유는 뭐다? 몰라서 못 보는 거지. 맞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3이면 합이 2 양수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과 1이면은 더하면은 마이너스 2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곱은 음수. 그래서 이제 근과 계선을 쓰면 되는 거고 판별식은 양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미 곱이 음수라는 말이 A분의 C가 음수 즉 AC가 음수기 때문에 판별식은 이미 양수가 되어 있어서 중복돼서 안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합은 알게 해주는 뭔가의 명칭이 들어가면은 와야 될 수도 있고 곱은 무조건 음수고 판별식은 그냥 안 봅니다. 알았죠?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볼 일이 없을 거예요. 판별식. 거기까지가 요 유형 설명이었어. 뭐? 실근의 부호.
알았죠?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역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근의 분리 라는 것 좀 기억을 하세요. 근의 분리라는 명칭은 몰라도 한 판축까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근의 분리라는 것도 문제를 보자마자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의 예시들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근이 모두 뭐하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또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문제들이 다 근의 분리의 한 예시고요. 유형 6번 문제를 보면 그래서 어떤 게 나와 있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554번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도록. 555번을 보면 한 근이 2보다 작고 다른 근이 2보다 크다라고 하도록. 이런 식의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걸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근의 분리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근의 분리라는 걸 알았다면 풀이가 얘처럼 합곱판을 보면 된다 끝 아니다. 즉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한 판축 보면 된다 끝 아니라고. 한 판축을 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그거 전 단계. 뭘 해야 되는데. 함, 축 보려면 함수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근의 분리는 학교 쌤들이 아니라 다른 학원 쌤들 보통 좀 명칭을 뭐라고도 많이 쓰시냐면 함수화라고도 해요. 정확하게는 방정식의 함수화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함수로 해석합니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어떻게 만들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y는 0. 그러니까 두 함수에 대한 얘기 용어를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서 용어 바꾸기를 하는 거를 나는 해석한다는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보통은 함수화를 한 뒤 용어를 좀 정리한 후 그 다음에 한판축. 알았음? 그래서 나는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했다면은 그걸 가지고 그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보면서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 한판축 확인. 알았음? 그때 그 함이라는 게 뭘 약자로 만든 거냐면 함수값 세고 판은 너무 쉬우니까 판별식이고 축은 축의 위치예요. 알았죠? 자, 저 문제 풀어. 55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림은 없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어차피 똑같은 그림 그려지거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본다. 어떻게 읽어?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때 서른 다른 두 실근에 대하여 뭐하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한 근이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어떤 1보다 크다 작다 또는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3보다 작고 3보다 큰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 크다 작다로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실근의 크기라 부르는 명칭들이 좀 더 많아졌고 1보다 크다라는 거는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도 읽히지. 그지? 그래서 실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교재들도 많이 있었음. 알았음? 그 다음에 근의 분리라는 거는 1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디로 분리시킬래? 어디로 위치시킬래? 뭐 기타 등등의 이름으로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라는 명칭들이 생긴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이걸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뭐라고? 함수 근의 분리라는 거를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근의 분리의 기본 풀이 첫 번째 단계 뭐 하자? 함수로 만든다. 그래서 함수로 만드는 과정 지금부터 잘 봐요. y 근데 참고로 함수로 해석하는 것 중에 근의 분리는 왼쪽에 있는 함수를 보통 fx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씁니다.
왠지는 그 함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함수를 만들었고 이 함수를 만들었으면 그 뒤에 있는 용어들을 함수에 대한 용어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근이라는 용어는 교점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간다. 그래서 함수와 함수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의라고 하죠. 서로 다른 두 교점 이 모두 1보다 어떻다? 그는 x만 비교하는 거니까 크다. 교점은 1이라는 것도 점으로 읽어주면 어디 있다? 오른쪽에 있다.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 한 줄 써주는 거를 나는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하고 보통 말로만 해도 돼. 나는 이제 초반에는 너희들이 쓰세요를 연습을 시키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제 뭐 한다? 그 해석된 내용, 지금은 흰색 선이죠. 흰색 글자죠. 내가 쓴 거. 그 녀석을 보면서 걔를 만족하는 뭐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면 돼? 빨간색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가 발생하는데 두 교점이 모두 다 1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하세요. 그래서 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됐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제발 부탁한다 했지. 이 그림을 제발 좀 보면서 그림을 가지고 한판축을 확인하세요. 이거야. 자, 간다. 함수값의 구호. 자, 함수값을 다른 말로 표현을 아무거나 좋으니까 맞든 틀리든 좋으니까 아무거나 함수값이 무슨 말이야? 뭘 하라는 얘기야? 함수값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y값입니다. 교점은 만나는 점이에요. 함수값은 이 함수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함수값이라 하잖아. 그지? 그 y값을 구하세요. 그럼 y값은 x가 나와야 대입해서 나오는 거지. 자, 넣을 수 있는 x 하나 있어 없어? 하나 딱 보이잖아. 누구 보여? 1, 그렇지. 그래서 1을 이 함수 fx라 잡았죠. 내가 이름을. fx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함수값이 뭐? 부호라 그랬지. 1 넣었더니 어디로 가? 부호니까 위냐 아래냐만 보면 돼. 위로 갔네? 뭐예요? 양수인 거죠. 알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사실 이 그림보다는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판별식이죠. 뭐예요? 9-k입니다.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문제에서 처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죠? 그래서 뭐다? 0보다 커야 될 거다. 그 다음 마지막 뭐? 한판 축. 축은 정확하게 그냥 축 이게 아니라 축의 위치거든. 대칭축. fx의 대칭축 어디임? 지금은 3이죠. 그래서 대칭축, 축의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 3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그림에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그래서 1보다 오른쪽에 위치시키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 3이니까 바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게 K 이렇게 들어가면 K는 1보다 크세요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지금은 이렇게 못하는 이유 판별식에서 2차 부등식 나와서 그래서 1차 항에 K를 못 넣으니까 이 정도만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즉 교집합 또는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한판축이라고 부르는 뭐 근의 분리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제발 부탁 뭐 한판축이라는 말만 풀이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실근의 부호 때문에 합곱한이 나오다 보니 근의 분리에서 너희들이 자꾸 한판축만 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함이 만들어지려면 함수가 있어야지. 함수로 만들어주고 그 함수에 대한 용어를 바꿔주는 개가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한판축. 요 유형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이 근의 분리가 지금 시험 또는 기말 이번 1학년 시험에서 어려우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학년 때 1학기 때도 나오고 2학기 때 또 나오고 3학년이 돼도 또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근의 분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정도 이것도 어려운 거 맞음. 어려운 게 아니란 건 아닌데 지금보다 더 나중에 갑자기 말 그대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판별식은 예상이라도 돼. 두 점에서 만난다면 뻔하니까. 그지? 근데 이 실근의 보호는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근의 분리도 갑자기 말 그대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너희들이 이게 근의 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나오고 끝날 거면은 사실 K반 뭐 또는 더 낮은 반들은 내가 버리라고 하는데 걔네들도 이건 계속 설명할 거야. 왜?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나오는데 그럼 맨날 매 시험마다 5점씩 깎이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 알았죠? 어쨌든 우리 반은 잘 하니까 알았죠? 잘 풀어주세요. 알았죠? 빠이빠이 여기까지 할게요.